충격. 당신이 지금까지 브로콜리를 잘못 먹고 있었다면? 혹시 브로콜리를 그냥 끓는 물에 데쳐서 드시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당신은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 60%를 버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브로콜리.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브로콜리의 진짜 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잘못된 조리법으로 먹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브로콜리의 놀라운 건강 효과를 100% 누릴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단순히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닌 실제로 항암 성분을 300% 증가시키는 비밀 조리법부터 브로콜리와 절대 궁합인 음식 3가지, 그리고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올바른 세척법까지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특히 브로콜리를 자른 후 90분 동안 기다려야 하는 놀라운 이유를 알게 되면 당신의 브로콜리 섭취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읽지 않으면 평생 브로콜리의 진짜 힘을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으니 꼭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브로콜리가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작은 녹색 채소 안에는 현대의학도 놀라워하는 강력한 치유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브로콜리는 양배추를 이탈리아에서 개량한 것으로 말 그대로 인간이 만든 최고의 건강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채소 중 하나가 된 브로콜리,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놀라운 건강 효능 때문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브로콜리의 강력한 항암 효과입니다.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암과 싸우는 면역 효소를 활성화시키며 동시에 암세포를 만드는 염증 반응을 억제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방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암세포와 맞서 싸우는 전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발표한 놀라운 연구 결과를 보면 브로콜리를 주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폐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주요 암에 걸릴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브로콜리가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실질적인 천연 항암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브로콜리의 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브로콜리에 함유된 비타민C의 양은 정말 놀라운 수준입니다. 레몬의 200, 감자의 700, 귤의 7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어 마치 천연 비타민C 보충제를 먹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비타민C는 체내에서 산소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각종 감염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브로콜리는 희소식입니다. 브로콜리는 낮은 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을 안정화시켜주는 동시에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고 인슐린 반응을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농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당뇨병뿐만 아니라 고지혈증과 심장질환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눈 건강 문제에도 브로콜리는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브로콜리에 함유된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 물질은 노안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백내장과 황반변성에 탁월한 예방 효과가 있으며 비타민어까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에 쌓인 피로를 해소하고 시력 저하를 막아줍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필수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걱정되는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브로콜리는 강력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브로콜리에는 칼슘과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뼈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브로콜리의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 비타민이, 베타카로틴 등이 뼈 조직의 손상을 예방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골다공증의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도 브로콜리는 천연 치료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는 양배추보다도 비타민 U가 더 풍부한데 이 성분은 위암과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직접 공격하여 죽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위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소화를 돕는 역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면증에도 브로콜리가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에 함유된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타민 B육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생성을 돕아 자연스러운 잠을 유도합니다. 이처럼 브로콜리는 단순한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종합 영양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 한다는 점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브로콜리는 항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바로 브로콜리는 미리 잘라 손질해 90분가량 두었다가 먹는 것입니다. 브로콜리에는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으로 존재하다가 브로콜리를 자르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설포라판 합성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포라판은 앞서 브로콜리의 효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암 작용과 노화 방지 등의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설포합한 성분으로 섭취를 해야 항암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분을 300% 섭취하기 위해 브로콜리는 미리 자른 후 90분가량 두었다가 드시기 바랍니다. 브로콜리는 조리 방법에 따라 항암 성분이 다르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조리 방법에 따라 연구한 결과를 보면 찌기, 볶기, 전자레인지에 돌리기, 끓는 물에 데치기 등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찜으로 쪄 먹을 때 브로콜리 항암 성분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데쳐서 먹으면 오히려 항암 성분이 0.4배 감소되었다고 하는데요. 항암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브로콜리는 꼭 쪄서 드시기 바랍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릴 정도로 단백질과 칼슘, 마그네슘 등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한데요. 특히 면역력을 높이는 7가지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우리 건강에 꼭 필요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계란에는 비타민C와 식이섬유 등이 부족해서 영양 균형을 이루는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야 더욱 좋은데요. 바로 브로콜리와 함께 먹으면 계란에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어 아주 좋은 궁합이 됩니다. 게다가 계란과 브로콜리는 미네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미네랄들은 각각의 기능과 조합하여 건강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40대부터 근육량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근육 보강을 위한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인데요. 계란의 단백질과 브로콜리에 함유된 인돌 성분이 근육 손실을 막고 근육 생성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과 와 브로콜리를 꾸준히 잘 섭취를 하시기 바랍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양파입니다. 브로콜리는 양파와 궁합이 좋은데요. 브로콜리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양파와 함께 먹으면 이 작용이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파는 혈관에 있는 기름과 뱃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혈액 속에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녹여 없애고 동맥경화와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치료한다고 합니다. 특히 혈당을 저하시키는 작용도 뛰어나 당뇨병을 예방한다고 하는데요.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면 혈관 건강 및 당뇨병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되니 꾸준히 함께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궁합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브로콜리와 토마토는 샐러드나 요리에 함께 활용하기 좋은 조합이고 영양적으로도 서로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인데요. 토마토에는 비타민C와 리코펜, 루틴 등이 함유되어 있어 신진대사를 돕고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막으며 고혈압 예방까지 한다고 합니다. 특히 브로콜리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전립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브로콜리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먹는다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한다 해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복잡한 꽃송이 구조는 작은 벌레들과 농약 잔여물이 숨기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왜 브로콜리 세척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브로콜리는 꽃봉오리가 촘촘하게 모여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작은 벌레들이 꽃송이 사이사이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진딧물, 애벌레, 그리고 각종 미세한 곤충들이 브로콜리의 영양분을 먹고 서식하고 있을 수 있어 이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불쾌한 경험을 할 뿐만 아니라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잔류 농약입니다. 브로콜리는 재배 과정에서 다양한 농약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꽃송이 사이에 축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용성 농약의 경우 단순히 물로 헹구는 것만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수 있어 체계적인 세척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척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침수 과정입니다. 넓은 그릇에 물을 가득 담아 브로콜리의 꽃 부분이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뒤집어서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꽃송이가 아래쪽을 향하게 하여 벌레들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꽃송이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벌레들이 물의 압력과 시간에 의해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절단 과정입니다. 10분 후 브로콜리를 물에서 꺼내어 잘게 조각 내세요. 이 과정에서 꽃송이를 더 작은 단위로 나누면 숨어 있던 이물질들이 더 쉽게 드러나고 제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줄기 부분도 껍질을 벗겨내어 내부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벌레나 오염물질을 확인하고 제거하세요. 세 번째 단계는 소금물 처리입니다. 조각낸 브로콜리를 소금물에 3분 정도 담가두세요. 소금물의 농도는 물 1리터당 소금 1큰술 정도가 적당합니다. 소금물은 단순히 벌레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균과 바이러스까지 죽이는 효과가 있어 더욱 안전한 섭취를 가능하게 합니다.
소금의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 미세한 벌레들이 더 쉽게 분리되고 항균 효과로 인해 식중독균 등의 위험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마무리 세척입니다. 소금물에서 꺼낸 브로콜리를 흐르는 찬물에 2-3번 정도 깨끗하게 헹궈주세요. 이때 손으로 가볍게 비비면서 씻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지막 헹굼은 소금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한 이물질까지 깨끗하게 씻어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별히 유기농 브로콜리의 경우에는 농약 사용량이 적어 벌레가 더 많을 수 있으므로 더욱 꼼꼼한 세척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일반 농산물의 경우에는 농약 잔여물 제거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세척 후 보관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세척한 브로콜리는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키친타월로 감싸서 냉장 보관하세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가 슈퍼푸드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으면 좋다는 생각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성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소화기 관련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브로콜리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채소입니다. 이는 분명히 장점이지만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과민성, 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식이섬유 섭취는 가스 생성을 증가시켜 복부 팽만감, 복통, 그리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섬유질 섭취량이 적었던 분들이 갑자기 많은 양의 브로콜리를 섭취하면 이러한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섭취량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브로콜리 1-2컵 정도가 적당하며 개인의 소화 능력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면 식이섬유로 인한 소화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과 관련된 주의사항도 중요합니다. 브로콜리에는 아이소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는 분들의 경우 과도한 브로콜리 섭취가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더욱 억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많은 양을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의 이야기이므로 일반적인 식단 범위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섭취량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상선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복용 시간과 브로콜리 섭취 시간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혈액 응고와 관련하여서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갑자기 브로콜리 섭취량을 크게 늘리거나 줄이면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일정한 양의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하되 섭취량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브로콜리 알레르기는 비교적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특히 다른 십자화과 채소, 양배추, 무, 케일 등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브로콜리에도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으로는 피부 발진, 가려움, 호흡 곤란, 소화 불량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처음 섭취할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여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고려사항도 있습니다. 브로콜리는 임신과 수유 중에 필요한 엽산과 비타민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매우 좋은 식품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어떤 음식이든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로운 식품을 시도할 때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로콜리를 건강하게 즐기기 위한 실용적인 팁들을 제시하겠습니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매 후 3-5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냉장 보관 시에는 비닐봉지에 구멍을 뚫어 통풍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리할 때는 찜이나 볶음을 우선시하고 다양한 조리법을 번갈아가며 사용하여 영양소 흡수를 최적화하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와 체질을 고려한 맞춤형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화력이 약한 분들은 조리 시간을 늘려 부드럽게 만들어 드시고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양을 결정하세요.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단에 일부러 브로콜리를 섭취하되 다른 다양한 채소들과 함께 순환하며 드시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